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뭐가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 과태료를 낸다. 이제 몇몇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좀 의무화가 됐다고 들었어요, 교수님. 네. 지난 우리가 2월 달에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서 아주 큰 위기가 있었고 그때 대구 지역에서 이제 실내 지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지금 현재 경기도에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지금 뭐 서울, 경기, 뭐 대구, 충북, 전북 아마 전국적으로 다 이제 포함이 돼서 이게 이제 행정명령으로 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하는데요. 이거는 실내,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그런 행정명령이 되겠고 물론 이제 계도 기간을 두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의 안전과 주변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서 실내, 실외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계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어떤 벌칙이라든지 300만 원 이상의 그런 이하의 어떤 벌금들을 부과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일단 본인의 건강과 주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실내, 실외 구분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뭐 심지어 직장에서는 한 8시간가량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 더운데 이 찜통 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게 참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있고요. 이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국민 여러분 많이 벌써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며칠 전에 저번 주죠. 경기도 지역의 재난 문자 방송을 받으면서 이 유명 모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방문하셨던 분은 검사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 커피숍에 방문했던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한 2시간 반 동안 치료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안타깝게도 그때 일부 근무자를 제외하고 거기 있던 다른 이용객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 자체가 밀폐된 공간이고 시스템 에어컨만 있어서 공기가 내부 순환만 구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비말 전파, 소위 공기 전파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된 그런 경우로 수십 명의 환자가 나왔고 추가적인 전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스크의 착용이 굉장히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방증해주는 결과고요. 사실 반대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어느 모 대형 교회 여러 군데에서는 혹은 작업장에서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고 현상이라고 사례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덧붙여서 이제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왔던 그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했던 직원들 중에서는 또 확진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소식을 보니까 진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구나 새삼 더 느끼게 됐는데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많은 곳에서 이제 실내외를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식사할 때처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그런 조항이 사실 있더라고요. 근데 식사할 때라고 무조건 뭐 이렇게 마스크 벗고 주의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우리가 어느 누구도 마스크 쓰고서 식사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물론 그 시간은 이제 예외적인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식당을 들어갈 때와 나갈 때 그리고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또 그 기다리는 순간에 그 앞사람과의 그런 대화 이런 것 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가능하시면 대화는 이제 식사 이후에 따로 뭐 커피를 따로 마시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고서 나누시는 게 필요하겠고 식사 시간을 하는 그 시간 외에 기타 시간은 무조건 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대화도 좀 삼가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마스크 잘 써야 되고 불필요한 외출 삼가야 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를 다녔는지 정확한 출입 기록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QR코드 등록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는 봤는데 저도 잘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은 더 힘들어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낯설어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선 정확하고 신속한 역학조사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입장 전 출입명부 작성 시 정확한 신상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동선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은 줄이면서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자출입명부 QR코드인데요.
QR코드를 통해 필요시 방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이나 실내 집단 운동시설, PC방과 같은 고위험 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QR코드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개인용 QR코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국내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검색하고 역학조사 필요시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서도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동의 과정을 거쳐 QR코드를 생성합니다. 본인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전자출입 명부,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QR코드를 통한 정보와 방문 기록은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이렇게 생성한 QR코드를 시설 담당자에게 보여주면 되는데요. 입력장치에 QR코드를 읽게 하면 입장 절차가 끝납니다. 개인용 QR코드는 최초 1회 인증 후 한 달에 한 번씩 추가로 인증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방금 보신 이제 QR코드는 한 달에 한 번만 재인증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진짜 설치가 좀 힘드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분들이 좀 함께 설치해 주는 그런 노력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귀찮게 어딜 갈 때마다 이걸 왜 남겨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최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반성을 하면은 QR코드가 없었는데 오늘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동안 수기를 썼습니다. 저희도요. 근데 수기를 쓰다 보면은 이게 잘 활용이 안 되고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즉시 이 역학 정보에 활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다시 읽고 입력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QR코드를 이제 하려고 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QR코드에 생소하지만 또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 방송에서 좀 아까 자료화면에 나타났듯이 이 QR코드는 혹시 정부 당국이 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4주 후에 자동 폐기되고 또 반대 재연장을 본인이 해야만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QR코드 인증했으니까 여기저기 다니셔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QR코드를 떠나서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짚어드리고요.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실시간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깡도리님께서 6분 해주셨네요.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 아닌가요? 호흡기 증상에는 평소보다 숨이 차는 것도 포함되나요? 라고 주셨거든요. 김기동 교수님. 네, 우리가 감염된 이후에 잠복기라는 게 있어서 증상이 없죠. 며칠 동안에서 한 4, 5일 정도 지나야 증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가 감염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흔한 이 코로나19의 증상으로 보면 이제 발열, 열이 나는 것과 기침을 아주 마른 기침, 그리고 뭐 몸살기, 뭐 두통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증상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이제 호흡곤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흉통 이런 부분들은 증세가 아주 심각해지는 중증일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감기 증상이 있는 다음에 이런 호흡곤란 증상이 생기면은 아주 뭐 위험스러운 상황이겠습니다만은 그런 감기 기운이 없이 그러니까 열도 없는데 갑자기 숨이 차는 그런 상황이라면 워낙에 있던 기존 질환, 혹시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폐 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혹시 원래 했던 질환이 좀 악화된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방금 속보 자막 보셨겠지만 확진자 수 이제 집계가 266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조금 줄었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될 것 네. 같고요. 계속해서 그다음 궁금증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별 나그네님. 출근길에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마스크는 썼고요. 그런데 팔에 물방울이 튀는 느낌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비말이라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있을까요? 하고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저기 여기 자료 물어보신 분들이 얘기했듯이 상대방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면 비말이 칠 염려는 없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마음에 하나라도 그런 비말이 실제로 내 팔에 튀었다고 생각되시면 당연히 씻으시면 되고요.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새 걸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반드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지민찬민짱님께서 주셨어요. 어제 병원에 들렀는데 같은 병원 임시 선별소에서
선별 진료소겠죠.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신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네. 마스크를 쓰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을까요? 걱정이 좀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제 워낙에 본인이 그 질환이 있어서 병원을 다니시는 그 병원의 진료 공간과 임시 지금 선별 진료소 공간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진자가 그쪽 선별 진료소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런 개인 예방 수칙, 마스크 착용하셨고 손 씻기 위생 지키셨고 하셨다 그러면은 크게 걱정하실 건 없겠고요. 일단 이제 증상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제일 관건이실 것 같고 생기더라도 한 3일에서 4일은 지켜보시고 그래도 증상이 지속되시면 보건소라든지 일산상구 전화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또 다음 궁금증 한번 풀어볼까요? 경꾸리님, 취업 준비생이라 요즘 독서실 다니고 있는데 하필 네. 자리가 에어컨이 직접적으로 오는 자리입니다.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으면 안 맞는 것보다 코로나19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예. 에어컨 공기 순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기사를 보시고 걱정이 더 되실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다고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에어컨 바람 직접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실제 내 호흡기로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점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라도 오해 소지가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보통 집이나 일반 그 오피스에 많이 있는 시스템 에어컨, 네. 여기 천장에 달리는 천장에 시스템 있는. 에어컨이죠. 네, 시스템 에어컨은 그 방만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라서 다른 방이나 이런 섞이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 공조 방식이라 해서 네. 건물과 건물, 옆방과 옆방이 다 터져서 이 공기가 순환되는 그런 경우는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해야 됩니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환기입니다. 환기가 더 중요하겠죠. 저는 사실 코로나19가 그 에어컨이 코로나19의 확산한 좀 가장 큰 원인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더위에 사실 안 틀 수는 없잖아요. 에어컨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틀어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효과적으로 에어컨을 틀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하게 예. 트는. 예. 그러니까 뭐 각자 집에서 그냥 단독으로 쓰시는 거, 뭐 상가에서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하시는 건 걱정하실 게 없는데 대형 건물에서 이제 중앙 공조 방식으로 해서 이게 공기가 이 방의 공기가 다른 방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바람을 가장 약하게 트시는 게 중요하겠고 직접적으로 나한테 바람 쐬지 않게끔 하시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기. 적어도 그러니까 뭐 1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 시키시는 게 좋겠지만 적어도 2시간 이내에 한 번 정도는 환기를 시키셔서 외부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뭐 그 실내 공간에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지면 감염의 위험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환기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확진자라든지 현재 내가 감기 증상이 있는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에어컨 근처에 계시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으셔서 혹시 그분이 확진자에서 주변 분들에게 퍼뜨리는 이런 분산 효과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시고 최소한 멀리 앉아 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거는 조금 지난 질문이긴 한데 그 마스크를 밖에서는 당연히 쓰죠. 근데 집에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도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오고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집에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확진자가 아닐지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나요? 집에서도?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하신 건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으실 때도 손을 씻으시고 네. 벗고 나서도 손을 씻으시고라고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아깝다 하시지 마시고 마스크를 폐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가족 중에 특별히 확진자가 없다 그러시면 개인 예방 수칙 지키시는 걸로 충분하겠습니다. 예, 네. 최 교수님도 예. 예, 제가 보완 말씀드리면 예, 예. 가정은 최고로 안전한 곳이어야 됩니다. 네.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공간에 내가 있다는 곳입니다.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감염이 어디 생길지 모른다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가정과 같은 다 잘 알고 있고 우리 가족이 있는 공간에서는 바깥에 들어와서 손 씻기만 하시면 되고 안에서 굳이 마스크 쓰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누가 모일지 모르는 그 불특정 다수 공간에서는 실내라도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풀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것들 좀 짚어볼까요? 이번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에 삽니다. 지하철을 탔는데요. 어떤 분이 3초에 한 번씩 기침을 하시고 코도 좀 그르렁거리시는 것 같고 네. 둘 다 마스크는 쓰고 있었고요. 거리 좌석 2개 정도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코로나19라면 감염 위험성이 높을까요? 라고. 어떨까요, 교수님?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현재 대중교통은
마스크 착용이 전면 의무화됐을 뿐더러 실제로 가서 보시면 거의 100%다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더더구나 좌석이 2개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2m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감염의 위험은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주 최근에 며칠 전에 미국에서 나온 보고에 의하면은 환자와 사람이 마스크를 둘 다 쓰고 있었고 개인 희생이 됐다. 그럼 실제 감염 예방은 95% 이상 감염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스크와 개인 희생은 면역이 일시적으로 생긴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은 또 개인 희생을 철저히 해주시면은 좋겠다라는 그 정도 생각 다시 한번 중요하네요.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